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되게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도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이런 것까지 저 자극제거든요. 네. 너무 완벽하면 너무 대단한 분이 완벽하게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진짜 그냥 날 것으로 하는구나라는 네. 거. 맞아요. 그러고 이분은 있어요. 지금 뭔가의 목적이 있을 텐데 막 이런 느낌도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이크 소리 안 나오는데 이거 전혀. 점점 그래도 발전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얘기해 보시죠. 그냥 뭐 저는 컨설팅도 받지만 음. 약간 좀 동기부여를 전체적으로 좀 받고 싶어서 네네. 맞아요. 이제 유튜브를 뭔가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뚫리지 않는 무언가가 약간 동기부여이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하거나 방향을 좀 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나마 작년부터는 약간 그래도 일단 시행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치. 일단 찍어내고 있거든요. 일단 뭘 릴스를 릴스는 뭐 한 달밖에 안 됐고 유튜브를 영상을 이제 찍어가면서 방향을 잡고자 하고 있고 동기부여를 갖고 싶다. 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디저트 쪽인데 네.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디저트예요. 저도 디저트 일하고 있어요. 고구마 디저트. 저 요즘에 그 유튜브에 영상 주제가 붕어빵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붕어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네. 네. 맞아요. 그래서 디저트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디저트는 6년인가? 18년, 17년부터 했거든요. 17년부터. 꽤 됐네요. 7년 차 넘어가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유튜브에 디저트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디저트를 하게 된 게 그냥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했던 디저트가 있었고 그게 엄청난 유행이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오토로 돌리려고 무모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 망하기 직전까지 망했죠. 망했던 걸 돌려 세우려는 그 과정이 진짜 치열했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이거? 얼마 안 걸리긴 했어요. 잠을 안 잤거든요. 돌려 세우려고 했는데 돌렸어요? 아니면? 돌렸죠. 그래서 대박이 났고 줄을 서는 매장이 됐고 이제 그 안에 엄청나게 제가 이제 성과를 많이 냈고 제 스스로 성장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이 잔재들 있잖아요. 네. 치유되지 않는 잔재들도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디저트를 보면 실력은 일단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를 하면 뚝딱 하면 다들 우와 하고 놀래는 그게 되게 신기한데 그냥 내가 뭔가를 지금 할 수는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 예전에 그 괴로웠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약간 사랑했던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실망을 엄청 많이 느꼈는데 물에 빠졌어. 저 건질까 말까 하다가 건져야 될 것 같아. 일단 건졌는데 이놈이 살아버렸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꽁보리밥만 먹고 살았어. 어릴 때. 근데 지금 꽁보리밥은 나 어릴 때 추억이지만 보면 약간 이렇게 불편해. 약간 그 느낌.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디저트도 다시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간 또 좀 조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너무 크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저트도 사실 유튜브로 풀어낼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영상을 저는 찍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되게 예쁘게 담아야 되잖아요. 전 네. 치열한 디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쁘게 내가 취미라면 좀 하겠는데 난 치열하게 막 이만한 양을 엄청난 양을 막 잠도 안 자고 해왔던 그거여서 디저트 쪽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걸 외면하다가 올해 7월에 탕후루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네. 디저트는 원래 유행이 강해서 네. 늘 같은 패턴으로 유행이 했다가 져요. 근데 이번 탕후루는 예전에 제가 그 유행했던 디저트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그 장사를 시작할 건데 그 시작하는 그 마음 전 너무 잘 알겠고 시작하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그 기분도 알겠고 오늘까지 줄 섰는데 내일 빵원의 매출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을 것도 전 알겠는 거예요. 줄 서다가 갑자기 그래요? 진짜 믿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똑같이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8월부터 탕후루를 보고 너무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알겠다. 해주고 싶어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탕후루를 막 하고 이제는 그 탕후루 만드는 방법도 제가 해서 알려주고 그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탕후루가 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미 창업한 사람들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예전 저처럼. 저는 이제 붕어빵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탕후루는 안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될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이미 유행했던 거 졌으면 사람들은 안 봐요. 다시는. 어쨌든 붕어빵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붕어빵밖에 없으니까. 역시나 붕어빵 다 들어 시작하고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또 저의 이제 이거 막 신메뉴 개발하는 거 부분만 좋은 거예요. 저는 디저트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신메뉴 개발이 예전에 그래서 제가 돌려 세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붕어빵을 막 매진을 하면서 와 이게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이 디저트를 시작했는데 방향 못 잡는 사람들 디저트를 모르고 카페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마 디저트를 어디서 납품만 받을 거예요. 디저트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납품을 받더라도 이걸 조금만 변형하면 마진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드디어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어요? 네? 어떻게 잡았어요, 방향을? 그걸 지금 풀어주는 거로? 네, 커다란 방향. 제가 해왔던 것들이 사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붕어빵을 카페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좀 올리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붕어빵이 이제 거의 전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디저트를 카페들이 지금 어려울 거고 1월은 어렵죠. 1월은 디저트는 진짜 가장 큰 비수기거든요. 다이어트를 다 시작해서 대박집들도 1월은 매출이 확 떨어져요. 와. 그러다가 이제 2월은 다시 이제는 조금 살아나고 2월은 좀 살아나고. 네, 이제 1월이 엄청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1월 때 이제 메뉴 개발을 막 할 텐데 카페들도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안에서 디저트를 납품을 받는데 이 납품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납품 받고 그냥 팔면 마진이 진짜 쪘잖아요. 이 납품을 받을 때의 기준도 잘 모를 것 같고 활용 방법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내기도 하고 또 카페는 자기가 만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소비자들 맛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수제로 할 경우에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추천 좀 해주고 싶고. 그런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유행하는 걸 따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장사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이거는 망해보지 않아서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돈 없으면 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자존심이야. 어떻게 그걸 살려냈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뒤에 빚이 몇 억이 있었어. 네. 나는 그냥 오로지 그거 맞아요. 하나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너 진짜 먹고 살기 진짜 편한가 보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바닥 가면 노력하고. 네. 저거랑 똑같은 것 같아. 물에 빠졌어. 네. 나오려고 노력하는데 나오면 되게 지는 거죠. 네네네. 딱 그런 거. 네. 그래서 물에 빠뜨려야 돼 일단은. 맞아요. 네, 빠뜨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몇 년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저의 그 동기부여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망할 직전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요즘 대표님이 약간 돈 욕심이 많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물에 빠져서 내가 막 나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너무 즐거워. 이 과정. 제가 그걸 느꼈어요, 대표님. 여기에 지금 돈이 막 들어오면 내가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제가 뭘 느꼈냐면 좀 늦게 나가려고 벌써. 대표님이 지금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갖고 계신 거에 비해 분명히 올릴 수 있으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 편집도 거란 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그 재미없으면 부분이 나가고 끝까지 볼 사람은 보겠지. 그래서 저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저도 나중에는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제가 방향을 못 찾아서 답답한 거예요. 방향만 잡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실까. 나도 그 방향을 잡고 저도 지금 그때 너무 고생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 성향이 빠져버리면 몰입하면 너무 몰입해서 이게 단점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그때 저는 아기가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결혼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니 이제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을 다 살피면서 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저는 그렇게 그럴 만한 그릇까지는 못 됐던 거였다는 걸 제가 지금 느껴서 그릇은 자꾸 커져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몰입을 하되 주변까지도 내 가족만은 챙길 수 있는 그 그릇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사로잡혀서 내 안에 막 들끓는 열정과 이 그릇을 동시에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걸 약간 느끼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좀 온 이유가 커요. 제가 무언가를 동기부여를 확 받아버리면 달려버릴까봐도 약간 겁이 나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게 몇 살이에요? 지금은 8살. 올해까지는 아이 때문에 좀 못했던 거는 있어요. 근데 내년까지도 2학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그 이후는 조금 나아지겠지. 그럼 내가 1년까지만 좀 더 내공을 더 쌓자. 유지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는 한 명이고. 네. 애기 4개월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요. 와. 애기 케어하면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대로. 철이 없었지. 그 전에 직장은 철없는 거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네. 철없는 게 약간 내비 안 키고 운전하는 것 같은 기분. 네. 되게 좋아요. 자유롭고. 네. 다 내비 따라가잖아. 이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는 직업이 뭐셨어요? 유치원 교사. 아.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교사 하고 30까지만 하고 30살에 고깃집을 한 4년 하다가 그 마무리쯤에 이제 결혼을 했던 거예요. 80년대 중반이시구나. 초반이에요. 초반? 82년생? 네, 네. 왜 맞춘 줄 알아요? 왜요? 개띠 같아요. 그리고 이스 달라요? 저 개띠예요. 진짜요? 네. 저랑 같은? 70년. 오! 진짜요? 네. 와, 개같이 사셨네요. 진짜. 저도 개같이 살았는데 멋있어요. 이 여자가 약간 그러면 약간 여자가 문제 없어요, 요즘.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성향이지, 제가 성향. 그 디저트로 돌려 세웠을 때 와, 내가 진짜 아이가 없고 후회가 아니라 아이는 제가 너무 사랑하고 가족 너무 사랑한데 근데 이 없었으면 나 진짜 일 한 번 냈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후회스럽진 않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은 분명히 있었긴 했거든요. 그냥 해요. 아이 있어도 지금 미안하면 되지. 미안한 게 나아요. 네네. 네, 그러고 애들 비빌 언덕 만들어주는 게 낫지. 맞아요. 훗날에 가서 나는 너 어릴 때 너 케어하느라고 내 야심이 있었는데 그거 하지 못했어. 그러면 근데 저는 약간 유아교육가 나와서 이 마지선이 있어요. 저는 막 애지중지하고 얘를 다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도 이게 약간 요게 있어요. 그 선을 넘치는. 동기부여를 받고 싶으시다. 뭐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급하신 것 같아요. 네.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그건 드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동기부여는 차분히 가지면서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동기부여를 배민에 주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워낙에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네. 그때 그 디저트 카페를 차리고 나서 내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멋있는 줄 알았는데 무지하면서 무모했었던 것구나. 무모한 건 좋은데 거기에 무지가 있었구나. 그걸 내가 초면에 몰랐구나. 이렇게 무리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네, 그래서 위로되네요, 대표님 진짜. 네. 네, 그래서 무모한 것까지는 고치고 싶지 않지만 무지함을 진짜 그러네. 네, 맞아요. 무지함. 나도 무모한 거 안 고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무지함은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도전이랑 약간 다른 거구나. 왜냐면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의 도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근본이 없는 도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게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힘듦도 겪고 또 삶 자체도 그랬는데 그때 그 디저트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났을 때의 기분은 와, 내가 지금 30 몇 년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이 정도의 경험을 내가 또 한다고? 이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거가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이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이유가 있고 나중에 되면 다 좋은 경험이고 근데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끝을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제가 다시 회생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데까지 어떤 노력이 있으니까 이게 능력치가 쌓이고서 이게 망한 건데 나는 그냥 돈만 싹 다 대출 다 끌어다가 넣으니까 이 내공도 없어. 근데 이거 모든 걸 다 잃어. 몇 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 6년 중에? 6년 중에요? 한 달 만에요? 처음에 한 달 만에?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느꼈어요. 아, 망했구나. 그래서 이때 돈 많이 넣었네요. 네? 얼마 정도 넣었어요, 그 돈? 그때는 넣은 게 한 5억. 왜냐면 보증금 자체가 2억 5천인데 사실 이 2억 5천을 다 못 받는 거고 권리금은 2억 체인점을 5천. 한 게 아니라 자기 체인점. 체인점으로.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그것도 다 까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 돈 투자한 5억 이상이 그냥 저는 이걸 5억이 묶건지 대출이 꼈었어요? 다 대출이었죠. 신용은 좋았네. 그냥 이런 거죠. 행복하다.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라면서 신용 좋게 능력 있게 이게 인생을 살았네. 무모함 플러스 무지가 이런 거죠. 아, 그래서 거기 2억 5천을 권리를 넣고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사람 누구 물어봐요. 얼마 건졌냐고. 2억 5천 다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안 믿어요. 망했는데. 네. 근데 안 망하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갑자기 건물 날리고 다 날리고 내려올 때 마지막에 저 선배님하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 사무실 다 우리 거였는데 다 날리고 월세나 이런 거 몇 개 있던 거 월세로도 연구소 몇 개 쓰던 거야. 그 선배님한테 월세 보증금이 월세가 좀 밀리니까 빼주긴 해줘야 되는데 후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다른 거 다 하고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보증금 월세 저금으로 내게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니다 이사비 나가야 되니까 500 주세요. 더 주세요.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조수잡.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 4년 동안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진 높이만큼 충격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는 시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약간씩 추락하는 걸 알았는데 버텼어요. 내가 내 돈으로 계속 몇 년을 직원도 안 자르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악재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한 번에 파산 직전까지 갔지. 직원도 뭔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서둘러서 파산하자 그러고 그래야지 최단금이라도 받는다고. 그러고 나서 그 서류를 찍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안 됐고 그래서 뭐 집도 날리고 마지막 봉급 주느라고 다 날리고 파산 서류를 직원들이 작성해서 냈어요. 그쪽에 직원들 노무사도 구해야 되니까. 저녁에 집에 갔는데 파산 서류가 들어간 거지. 변호사님이 해서 법원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고 도망치는 거 같고 파산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번복해서 다음날 변호사님한테 취소하고 회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기업 2개 회생을 넣었죠. 내려와서 몇 개월은 되게 많이 마음이 좀 그랬고 남들은 또 저수지 앞으로 이사 갔다니까 가서 뭐 빠져 죽을까 봐 걱정들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제가 신해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신해철 음악 틀어놓고 막 어느 진짜 크게 운 날도 있긴 한데 가만히 봤더니 모든 게 내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부터 책 보고 뭐하고 되게 좋은 게 그전에는 인기 많아서 사람 되게 많았던 주의 망하니까 사람이 안 와요. 적어도 이 사람 정도까지 연락 오겠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거꾸로 즐겼어요. 이게 나한테 공부할 시간이구나. 그때부터 책 보고 이것저것 보고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보여. 이제 이번에는 어느 선으로 올라가 볼까. 그리고 또 채권자들 회생했으니까 10년씩 법인 2개 다 갚아야 되고 개인도 막 갚아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 갚으려고 계속 그 갚기 위해서 돈을 맞추기 위해서 가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때 어려워지신 거죠. 코로나. 그다음 또 불경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말했는데 다른 각도를 빨리 봐야 돼. 안 될 때 아까 그거 밤새 가면서 일으키셨다 그랬잖아요. 그 열정으로 다른 각도 봤으면 더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열정으로. 망했을 때? 네. 맞아. 그거로 다른 각도를 봤다면 왜 이 창업은 안 됐으니까 다른 길을 이거 실패한 경험으로 했다면 훨씬 빨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지금 아직은 잘 모르죠. 좀 더 들어봐야 되겠고 내 얘기 길게 하면 나중에 영상 재미없어요. 네네. 그래서 신용대출 2억 5천까지 하셔서 그건 망했고 근데 지금은 그럼 이제 경험도 많고 최근 들어서 좀 안 되는 것도 다시 일으켜서 지금은 장사가 좀 잘 되세요? 그 디저트를 네.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이제 제가 서울에서 했다가 네. 수지로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기를 키우고 그러면서 1년을 쉬었어요. 네. 또 우연히 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디저트를 대신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자. 적게 이제 그렇게는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했는지 그때 이제 막 줄 서고 이러잖아요. 400만 원짜리 월세였는데 이제 제가 그 디저트로 이제 대박이 나면서 작은 디저트 제 개인 전문점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월세가 너무 쓸데없이 나가니까 이 손님도 그대로 올 거니까.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안정됐는데도 제 불안함은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줄을 40분 섰던 줄이 예를 들어 20분 섰어. 그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이 트라우마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매출 얼마나 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열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지만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은 가져가요. 가게를 갖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열어요? 디저트는 약간 그러기는 해요. 매출이 한참 많이 나올 때는 한 6천? 나와서 제가 몇 천은 가져갔었던 거예요. 대단하셨구나. 네.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작게 해서 한 번만 열어서 그냥 하루에 매출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만들려면 며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 네. 그치만 3, 4일은 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했고 아이도 너무 케어를 못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여는 걸로 해서 그날 하루 무슨 매출. 요일날 열었어요? 토요일. 그러고서 나중에 2번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접고 그냥 수지로 넘어가 버렸어. 다 버리고. 왜냐면 이 불안함이 원래는 수지 넘어오서 우리 오토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 불안함이 안 가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신경 쓰고. 네. 그냥 이거를 놔야 내가 약간 그래 다음에 내가 또 어떤 기회가 있겠지. 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놓고 하루아침에 그냥 버리고 그냥 이사 와버렸어. 근데 그거 분명 아까까지 불 안 들어오다 이제 들어왔네? 너무 안 됐었나 보다 또. 그럼 아까 그 얘기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디저트 쪽 잘 모르니까 그럼 그 모양새랑 똑같은 거구나. 나도 일주일에 이틀만 하니까. 그럼 가게가 400이 나가는데 평일에는 놀려요? 그때는 매일 했죠. 그때는 매일 했고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은 또 그때는 그거고 이제 그러고서 서울에서 넘어와서 안 하다가 서울에 할 때는 지금은 매일 하고 인터넷으로만 판매하자.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는 뭐예요? 어디서 했던 마카롱. 거? 제가 마카롱을 대박 났었거든요. 근데 마카롱이 작업이 엄청 많아요. 마카롱집 대박집은 원래 2, 3일밖에 못 열어요. 왜냐면 이미 오픈 한두 시간에 그 하루 매출이 다 나와버리거든요. 2, 300이 나와버리거든요. 소비자가 기억을 하고 그때 여는 날 가야 되는 거구나. 그쵸? 근데 그렇게 해요, 디저트는. 원래는. 그쵸, 몰라. 디저트는 약간 매니아가 찾아오는 거여가지고. 약간 요즘 인스타 맛집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잠깐 빠져나고 말겠다. 반짝하지 않고 전국에서 다 와요. 전국에서 오고. 근데 약간 요즘은 덜 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마카롱 도장 깨기라고 해서 전국 맛집 다 돌아가면서 그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그럴까 싶긴 한데. 근데 요즘도 약간 맛있는 디저트 있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손님들이.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돼서 집에서 하시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네네. 유튜브는 개설한 지 일찍 오래되셨다 그러고 지금 영상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원래 제가 채널이 2개예요. 하나는 유치원 교사 쪽이었다가 이제 그거는 일단 두고 7월부터 디저트 쪽으로 이제 한 올해 거예요. 7월부터 디저트? 네. 영상 몇 개 올라갔어요? 10몇 개 올라갔나? 종류는 뭐 있어요 안에? 그 안에 제가 지금 디저트로 하는 게 공간대요.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디저트 공간을. 네. 그래서 공간대여 사업 하나 하고 있고 네. 인터넷으로 제가 디저트를 판매하는 거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이 원래 이 공간 대여를 홍보하는 용으로 제가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디저트 얘기를 하는 그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탕후루 얘기했고 지금 이제 붕어빵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붕어빵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처음엔 탕후루에서 네. 그다음 붕어빵에서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장사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창업에 대한 거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지금 그것도 고민인데 약간 그쪽으로 이게 좀 이렇게 좁힐까도 고민이기도 한데 어느 쪽으로 좁혀요? 그러니까는 좀 장사 얘기를 할까
장사는 큰 거잖아요. 그쵸. 그 할까 하는데 제가 장사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될까? 싶으니까 이제 할까 하는 카페로 이유. 좁을까 또 싶고. 카페로 네. 약간 틀을 좀 좁혀서 네. 근데 카페에서도 이제 디저트 쪽이 저는 이제 커피 이런 거는 더 줄이면 디저트. 네네. 그래서 이거로 장사로 창업을 하느냐 네네네, 똑같이. 창업. 그 프랜차이즈의 경험이 이제 두 번이 있으니까 네. 고깃집도 프랜차이즈였고 고깃집.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도 좀 몇 번 했거든요. 2번. 프랜차이즈 영상. 고깃집이랑 그다음에는 고깃집 말고는 이 그 카페였어요? 디저트. 네, 디저트죠. 창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디저트요? 네. 디저트 민트박스로 지금 없어요. 박스. 네. 고깃집은요? 그 백정이라 강호동 백정이라고 강호동 예전에 그 백정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했던 데 그거 했어.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는? 그건 서울 둘 다 서울. 서울 어디야? 서울 시흥. 서울시요? 네. 금천구. 시흥은 왜 가셨어요? 위치가? 그 본사에서 그 위치를 추천을 정해요?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추천해줬다가 이제 제가 거기를 고른 거죠. 고깃집이 먼저였어요? 네. 30살. 12년 전이네. 네.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그거는 17년에. 17년.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질려서 그 다음부터 아까 6년 과정이 내가 이제 만들어 갖고 한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네, 이렇게 못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사람들 하고 나면 와 내가 진짜 바보 같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없이는 절대 창업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그걸 수습했기 때문에 많은 걸 얻었고 맞아요. 준비하다가는 사실은 경기 좋은 적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물가 안 오른 적 한 번도 없었고 맞아요. 그런 거 다 따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은 사실은 저는 의문을 하는데 하고 났을 때 그 처절함은 제가 또 엄청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디저트를 하면서 이제 디저트는 사실 여자분들이 되게 취미로 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만들었을 때 좋은 재료 막 이렇게 해서 그 예쁘게 만드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도 하고 싶고 대중성. 네,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디저트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디저트를 하다가 자꾸 막히면 르꼬르동 블루라는 그거를 발음 좀요. 르꼬르동 블루라고 이 디저트의 좀 유명한 학교예요. 그걸 가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탕후루가 유행했을 때 디저트 가게에서 전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차피 끝날 유행이니까 안 하는데 이 매출이요 엄청나거든요. 상상 이상이고 매출을 떠나서 탕후루를 내가 접목을 하면 이 가게를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이 센스 있는 가게를 이해하고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시점으로 승승장구해 나가는 가게들이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 유행하는 것들을 제발 놓치지 말고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창업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기존에 하는 디저트 매장, 카페들은 이렇게 유행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하기 힘든 이유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증명되어 하잖아요, 다. 그쵸. 상상을 못하고, 증명되어 하고, 어디서 얼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금액이 안 나와. 네. 근데 이걸 한 번만 딱 해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려 세운 것도 차리고 났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너무 막 미치겠으니까 저는 인스타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던 시절이고 디저트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막 딸기 우유도 되게 유행이었어요. 딸기 우유가 왜 유행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난 신랑한테 맨날 해주던 건데 딸기 갈아서 설탕 넣고 하면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딸기 우유를 사람들이 워낙에 하니까 난 매출을 내야 되니까 딸기 우유, 보틀 딸기 우유로 하고 병에 담긴 딸기 우유가 엄청나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거죠. 또 그때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가맹점이 한 7개 있었어요, 저 민트박스에. 다들 망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시피를 다 줘서 다 같이 오히려 네, 상생을 할 수 있게. 근데 그럼 저는 뭘 배우냐면
제 레시피가 전국에서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다른 유행인 걸 또 해가지고 또 다 풀어주고, 그럼 또 그걸 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행하는 디저트의 매출의 힘을 저는 알고 있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맛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이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잡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걸 좀 나눠주고 싶은 건 거죠. 지금까지 요거 중에 어떤 거 만들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좋았어요? 솔직히 다 행복하죠. 다? 네. 그러니까 저는 디저트 자체를 만드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맞추는 그 전략과 그걸 했을 때 소비자 행복한 모습? 줄 서 있는 모습? 아니요, 줄 서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딱 맞았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팔았을 때 이 저만의 기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극찬을 받지 않아봤던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붕어빵도 소비자 반응이 깊은 거구나. 맛의 이게 만족? 능력을 인정받은 나를 건가? 인정받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붕어빵 하고 있는데 안 팔거든요, 붕어빵. 근데 이거를 이 디저트를 전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계 사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뭔가 탕후루 좀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 유행한 이거 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탑티어의 맛이 있잖아요. 요번에는 왕가탕후루였는데 그 탕후루와 제가 퀄리티가 똑같이 맞춰졌을 때 요 하는 노력이 좀 재밌고 그걸 알려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저트를 할 때 뭐 몇 가지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을 때쯤 또 그 크로플이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네. 크로플. 근데 제가 시점에 크로플이 유행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치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나중에 하면 되니까 크로플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행이니까. 그래서 크로플을 또 그 완전 유명한 거기랑 또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해서 맞춰놨어. 저는 진짜 지금도 자신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크로플을 만들 수 있다고. 장인정신이 아니라 그냥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맞춰서 지금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 유행일 때. 근데 사실 이게 더 사람들이 계속 찾아서 그걸 지금까지도 팔고 있어요. 이거를 카페에서도 다 가져가서 판매를 이건 하고 언제쯤이에요? 최근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혹시 성이 백씨예요? 아니요. 강씨요. 왜 백씨냐고 물어본지 아세요? 백씨가 그래요? 디저트계의 백종원 같아서.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가르쳐주길 좋아하고. 네네. 그래서 마카롱 할 때도 쉽게 시도해보고, 사람들이 입맛에 맞다면 그게 승자인 걸 알고. 네. 그러네요. 제가 이 마카롱을 시작했을 때 그게 거의 끊으려면 이거 더 이상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카롱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 포기하자. 단 6개월 안에 난 무조건 줄 세운다라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때 목표로 성공을 한 거고. 네, 6개월만 정말 줄 섰어요. 그러고서 얘는 1년 뒤에 전국에 저처럼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전국에 20명 사장님들을 모아서 클래스를 했어요. 제 모든 걸 다 쏟아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이 뒤에? 잘 됐죠, 그분. 잘 됐어, 그분들. 근데 왜 마카롱 멈췄어요? 아니면 그대로 다른 디저트를 추가로 만드느라고? 저요? 네. 저 마카롱 마카롱을- 아직 해요? 아니, 멈췄죠. 왜냐면 유행이 지났고, 유행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저는 이제 이사를 올 때 제가 다 버리고 온 게 그 마카롱 가게를 버리고 온 거예요. 유행이 이제 지고 있었죠. 유행이 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왜 네. 동기부여가 고민일까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제 너무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를 그러니까 저는 가속 페달하고 네. 브레이크를 좀 동시에 밟고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2년 전부터는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한 2, 3년을, 2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약간 달라지기도 했어요. 제가 정신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나 보다 할 정도로 글 쓰는 거에 뭐 엄청난 자신이 있진 않지만 이게 글을 못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원고를 쓰는데 전체가 어쨌든 제 머리 안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써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잠깐 끊었다 갈까요? 네.